네, 시장이 팔았습니다. 이런 시장 변동성을 이겨내는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시장 전략까지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렇게 파란데 저는 이렇게 좀 빨간 옷을 입고 왔네요. 네,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3% 이상 밀리고는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1조 원 넘게 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외인이 사고 오늘 개인이 사고 이런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뭐 사실 네. 이런 건 다 사후 분석이라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참여할 때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한다고 이제부터 반등인가? 막 따라잡고 시장 무너진다고 이제부터 끝인가? 하고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아침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왜 셀까요? 왜 세죠? 라고 말을 했을 때 네. 제가 딱 그거 말씀드렸어요. 뭐 호재? 우리나라만의 뭐 산업 이슈 이런 거 있나? 그런 것도 딱히 없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미 증시가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미 증시가 재미없으니까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미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다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자, 그리고 미 증시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23,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국내 증시가 이상했던 거예요. 산업 이슈가 없었고 시장 이슈도 애매했다 보니까 미증시가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23,800포인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 하단을 깬 거예요. 그저께. 그렇게 깨고 난 다음에 시장이 지금 아래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미증시가 방향성을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미증시가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매력적이었는데 네. 미증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미증시가 뭐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보여주면서 21,5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보죠. 미증시가 빠지는데 글로벌 증시가 자기들 혼자 올라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미증시 아래로 방향성 잡고 글로벌 증시 빠지는 거 보니까 국내 증시도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예. 미증시가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매수보다는 이왕이면 확실하게 미증시가 다시 추세를 회복하거나 미증시가 반등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관망 심리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었던 사람들, 지금도 아래 구간에서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에요. 그럼 지금 수익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수익 다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줬을 때 일부는 좀 챙기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막 개인들이 막 샀어요. 제가 말했지만 최근에 막 시장 투매 나오거나 폭락 나오고 다음 날이면 바로 올라가고 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너져도 다시 올라가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학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신호를 보고 사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단순 반발 매수세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찐반등인가 하고 이렇게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잡아 드릴 건데 네. 왜 벌써 10시 6분이죠? 자, 일단 지금 네.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왜 빠져요? 라고 하면 AI 산업은 확장하긴 할 것 같은데 투자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AI가 빠집니다. 뭐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구글이 실적 발표 되게 좋게 보여줬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돈 잘 법니다. 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 투자 비용을 더 늘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장이 약간 기겁을 한 거예요. 지금 투자에 되게 예민한데. 그래서 지금 미증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AI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AI 투자 더 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어질 만한 이슈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산업 이슈가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시장 이슈가 좀 뭔가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시장 이슈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거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 부임하는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적이다 보니까 섣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어제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시장 기대보다 낮다, 교용이 침체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야 됐는데 이런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는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경기 침체고겠지? 약간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이슈가 형성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혹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이제 더 크게 충돌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던져지게 되면 이제 그렇겠죠. 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됐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그럼 이제 러시아 원유라던가 이런 것들도 풀릴 거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네. 이런 시장 이슈가 먼저 만들어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 산업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이슈가 먼저 나오던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휴전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럼 이건 찐반등이죠. 혹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화해했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면 이것도 찐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막 반등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와, 이 진짜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주가인데 시장 이슈로 시장이 살아나든가 아니면 산업 이슈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 이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라클의 주가가 반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짠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라클의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딱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미증시가 약간 진짜 좀 강한 기술주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오라클 차트도 좀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보면은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라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라고 하면 오라클은 이미 그거예요. AI 투자 데이터 센터 하면 다들 이제 오라클만 딱 미국에 떠오르는데 오라클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건 AI 투자에 대한 이만큼 투자해도 괜찮아라는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구글만 보더라도 저희 돈 진짜 많이 번 거 봤죠? 와,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하려고요 하니까 시장이 막 기겁하잖아요. 아, 얘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더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 오라클은 제가 지금 비록 돈은 못 벌지만 빚내서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더 찍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시장이 오라클을 좋게 볼 리가 없죠. 돈 벌고 있는 애들이 투자를 늘린다 그래도 기겁을 하는데 돈도 잘 못 벌고 지금 예상보다 기대가 높지 않은데 거기다 빚까지 져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니까 오라클이 지금 AI 투자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우하형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AI에 대한 투자가 다시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오라클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사실 오라클은 사실 145불? 140불 여기 이탈하면 안 됐는데 어제 이탈하면서 순간적인 투매 그리고 과매도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155불 여기 선 위로 넘어간다. 만약에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다음 주 초반부까지 오라클이 155불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오라클이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이 하락 추세긴 하지만 추세선 상단 자리인 180불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투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오라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틈틈이 미증시를 한 번씩 보면서 오라클의 주가를 한 번씩 검색해봐요. 그리고 오라클이 정말 155불을 넘었어. 그럼 그때부터 미국 내 기술주들의 반등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AI에 대한 뭐 우려가 축소됐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따라 살 생각하지 말고 그 뉴스가 만들어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 155불 넘어가면 그때가 약간 찐반등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한 이 시장에 대한 거 아니면 오라클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가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심리가 강해질 것 같은데요. 뭐 시장 이슈라든지 산업 이슈 덕분에 반등을 해야 진짜 반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라클 이슈가 해소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락장에서도 매수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이 매수하는 탑10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지온 올라와 있고요, 올릭스 등등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큰 움직임 없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0% 넘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서 발굴한 폐암 신약을 FDA 승인을 받았다. 이후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약을 앞뒀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스코텍은 하락장에서도 3% 넘게 상승하다가 보합권까지 주가 조금 약간 상승폭을 줄이긴 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그리고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희 공략주였죠. 역대 최대 실적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약 출시 효과가 본격화되는 원년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함께 나와줬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나름 버티는 모습 보여주는 셀트리온이고요. 2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오늘 무려 7% 넘게까지 밀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까지 낙폭 줄여내고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 SDI 역시나 저희 공략주로 수익을 내줬었던 종목이죠. 오늘장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항상 짚어주셨던 우리의 국민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개장 전에 한가를 찍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15만 전자 회복을 해줬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코멘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다들 관심이 많은 종목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네. 지금 나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쵸?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네. 아프고 다 아파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다 아픈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부러운 거죠. 네. 내가 저걸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장을 이겨먹을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나를 두드러 패면 그냥 최대한 덜 아프게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꾸 시장을 이길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저런 걸 사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쪽으로 자꾸 시장에서 본인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시장이 때리는데 시장 이겨먹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은 운 좋게 살아남기도 해요. 그렇게 시장하고 맞서갖고 싸워가지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라던가 막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가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때리는 거 맞아줄게.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무한적으로 하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다음 시장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빠질 때는 삼성전자도 빠지고 이상한 종목도 빠지고 뭐 정말 더 이상한 것도 빠지고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다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이런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 저걸 사야지가 아니라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빠지니까 대부분 종목이 빠지니까 다음번에 시장 지수가 반등할 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을 추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샀는데 그러면은 체스님 시장 지수 더 빠지면 어떡해요? 삼성전자 더 빠지겠죠. 그쵸? 더 빠지겠죠. 네. 어떻게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겠어요? 자, 그런데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네. 거기까지 떨어질 동안 삼성전자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시장 지수가 올라가요. 그럼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어설픈 중소형주가 시장 지수를 무조건 추종할까요? 삼성전자가 추종을 할까요? 삼성이죠. 삼성전자가 추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다음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시장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재정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가 왠지 얘는 너무 이슈에 예민한 종목이라서 시장 지수 올라갈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따라가는 것 같진 않던데. 그럼 그런 종목의 비중을 줄여서 시장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네.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20만 전자 갈 거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관점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그럼 지금 한 번에 사놓으면 돼요? 가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시장 지수의 반등 포인트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지금 한 번 사요. 그럼 여기서 그냥 사놓고 냅두는 게 아니라 네. 시장 지수가 만약에 4,900까지 빠질 수도 있을 거고 4,800, 4,700 어디까지 빠졌다 올지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죠? 뭐 4,750까지만 빠질 수도 있고 정말 막 미쳐가지고 4,300까지도 빠졌다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시장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내가 두 번째 삼성전자는 언제 산다? 코스피 지수 4,750에서 4,800선. 여기 안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면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번 그리고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을지 알 수 없죠.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의 차트가 아니라 시장 지수 차트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 그럼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사고 적어놔요. 4,750에서 4,800 라인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 한 번 더 산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내가 정말 얘는 이때는 좀 힘을 싣고 들어간다라는 시점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올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한 13만 원 선 정도 오면 여기서는 좀 비중을 과하게 들어간다. 여기 아래가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는 모아가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점은 삼성전자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결국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과열을 좀 식혀가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조정이니까 하락을 기회로 접근하되 그냥 하락한다고 매번 사면 나중에 정작 많이 빠졌을 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 시장지수 포인트와 이 가격 포인트에 맞춰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지금 안정적으로 나중에 수익을 볼 겁니다. 다음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는 뭐 시장이 밀릴 때 또 같이 밀리는 종목이죠. 지수와 좀 연동되어 있는 커플링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매도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초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들에는요. 네, 여러 가지 섹터들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우주 섹터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낙폭을 조금 줄여주나 싶더니 다시금 3% 넘게 3.6%대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주는 오늘 좀 괜찮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에너지 분야 투자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었죠.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의 원전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원전주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올라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한전기술 2% 이상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그리고 관련해서 HL 만도가 오늘도 좀 괜찮은데요. 미국에서는 로보택시 대중화 상용화 법안 지금은 청문회가 개최되는 중이고요. 9월쯤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로보택시 업체들이 모두 HL 만도의 샤시 부품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주가 흐름 정말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고요. 8위에 올라와 있는 ST팜 최근에 주가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우주항공주 주가 급등도 가팔랐었죠. 9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항공우주 올해는 수주와 실적 모두 개선될 거다라는 평가를 받아주고 있고요. 오늘 장은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밀리는 모습. 10위에 올라와 있는 삼청당 제약도 단기간에 크게 올라온 모습이죠. 오늘 장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순매도 상위주 종목들 중에서는요. 6위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좀 거의 하한가까지 밀린 다음에 그 이후로 좀 만회해주나 싶더니 오늘은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은 추세 자체가 좀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일까요? 원래 알테오젠은 일전에 그 한가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을 때 네.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그쵸. 봐야겠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잡아드렸어요. 알테오젠. 타도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43만 5천 원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딱 4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밀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방송 챙겨보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제 그 QR코드 있는데 저기 위에서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사실 알테오젠 다 수익 보고 나왔거나 손실 축소하고 마무리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얘가 알테오젠이 그렇다고 나쁜 종목인가? 아닌데 기술 수출 좀 덜했다고 이렇게까지 두드러 팰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텐데 뭐 저는 알테오젠을 지금 뭐 얘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빨리 도망치세요가 아니라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 지수 얘를 결국 또 얘가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발목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하는 분들은 단순히 알테오젠 왜 빠지는 거야? 뭐 좋은 이슈 없나? 이걸 볼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정말 1200, 1300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알테오젠이든 ABL 바이오든 여러분 D&D 파마텍이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제약바이오 대부분은 따라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섹터 안에서 종목들만 보면서 아 얘네들 지금 어떻게 반등 자리가 어디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분들은 무조건 코스닥 지수를 같이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 돼요. 지금 제약바이오의 상황을 보면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결국 금리 인하거든요. 네. 투자가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매파적인 성향 인물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은 이게 얘네들 섹터 자체의 이슈가 만들어지긴 살짝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시장 지수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차트만 보면서 접근하면 지금 480선이 반등 자리고 지금 뭐 주봉에서 좀 깨지긴 했는데 주봉에서 뭐 121선까지 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알테오젠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봉에서는 하락 추세로 들어갔어요. 얘 지금 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요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제 고점과 저점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은 일단은 45만 원 정도 선까지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의 여지는 존재해요. 그럼 내가 물려 있어요. 그 위에 물려 있어. 그럼 방치할 게 아니라 이 추세 내가 힘들어도 45만 원 아래로는 평단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 평단을 45만 원 아래로 유지해야 되는가? 내가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언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50포인트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반등 포인트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코스닥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코스닥 반등 나오면 코스닥 1100 정도 선까지는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알테오젠 일부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그 다음 반등 포인트라고 한다면 1010포인트거든요. 과거 상승 추세. 이 과거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첫 번째 반등 포인트 코스닥 1050포인트, 1060포인트고 두 번째 반등 포인트 10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등 포인트는 60일선이 존재하는 950포인트예요. 이 세 구간 있죠. 이 세 구간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신규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한 군데만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까지 온다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세 구간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 네. 또 단순히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매수 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걸 또 하면 너무 길어져서 와 벌써 시간이 QR 코드 잠시 뒤에. QR 코드. 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또 자세한 전략 만들어 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 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 연속 매수 종목들은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오늘장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3%대 약세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 안에서 도전비주원 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장 KB금융이 6% 넘게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최근에 단기간에 우상향해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단기 순이익도 좋았고 주당 배당금도 한 2배 올렸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체들도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7%대 하락, 그리고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네이버도 4%대 약세 그려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일주일 내내 좀 반등해주다가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대 약세 그려지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함께 8%대 장대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4위에 올라온 현대차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문제, 좀 악재도 있었고요. 오늘은 5% 넘게 밀리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 과열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현대차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봐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를 관심 있는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얘가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47만 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섞여 있어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현대차는 이제 끝장입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 결국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있잖아요. 결국 뭐 현대차 60만 원 갈 거예요, 70만 원 갈 거예요, 80만 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샀는데 근데 현대차가 막 25만 원까지 막 떨어졌다 오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건 네.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 올라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47만 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순간적인 투매, 시장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기준으로 47만 원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42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낙폭 보여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대차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슈를 오늘까지는 일단 지켜보되 월요일 날 47만 원 회복 못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줄여놓고 그 줄인 거를 42만 원 정도에서 다시 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종목 갖고 끝까지 뭉쓰면서 버틸 게 아니라 아니다 싶을 땐 일부 비중 줄이고 아래서 다시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47만 원 월요일 날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안쪽에서 문제 없이 또 5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박스권 매매식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현대차는 항상 짚어드렸었죠. 47만 원이 지지선일 것이다. 앞으로 좀 그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순매도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좀 비슷한 종목들이 일주일 내내 올라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오늘도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한화비전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 밀리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킨스전자 저희 수익 많이 냈었던 종목이죠. 이틀 동안에는 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사실 그랩바디라는 어떤 신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는 좀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못 가는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네. 했죠. 제가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 막 미친 듯이 잘 가는데 어떤 데는 안 간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ABL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말라는 게 네.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면 거기에만 세뇌돼가지고 진짜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돼요. 얘랑 결국 알테오젠은 그냥 둘이 하는 게 다른데요.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무조건 코스닥 지수랑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추가 매수 전략 잡으면 될 것 같고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에 갭자리 만들어 놓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갭자리는 거진 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코스닥 지수가 뭐 1300, 1400 가는 시점이 되겠죠. 물론 그 전까지 내가 여기까지 보면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ABL바이오를 본인이 추가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그 정도 라인 포인트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건 항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니까 ABL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만 원 정도 아래로 평단 유지하시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아까 알테오젠 얘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ABL바이오까지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저희 오늘은 좀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한미약품이 오늘 하락장에서도 3% 넘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제약바이오인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잘 순항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그때 방에서 말하면서 이거 한 40만 원, 42만 원 정도까지도 밀렸다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거기까지 딱 밀렸다가 네.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밀렸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약품 괜찮아요라고 말했던 게 제약바이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으면 셀트리온 사시고 한미약품 말했던 거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지수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일 때 한미약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적이 네. 뒷받침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 진짜 좋으니까 지금 따라잡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만약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51만 원 정도 추세선 하단 라인 오면 그때 한번 재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많이 준 한미약품까지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려봤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좀 걱정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아래 보시는 QR코드 오시면 예. 오늘 시장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고 각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모아가면 좋을지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남겨드릴 테니까 네. 오늘 오후장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과 함께 공략주까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